그런데 이제는 복면가왕을 통해 한국의 예능에서도 무릎을 꿇을 것을 요구받고 있다. 이것은 작년에 미국의 폭스가 한국 MBC의 복면가왕을 정식 수입하여 더 마스크드 싱어라는 이름으로 방영한 후 무려 5,400만 명이라는 열혈 시청자를 양산해내자 이것에 충격을 받은 미국의 언론 인디와이어에서 기고한 기사의 내용입니다. 미국 폭스사의 더 마스크드 싱어는 지난 7년간 미국에서 방영한 예능 방송 중 가장 높은 시청률인 18.49%를 기록하였는데요. 첫 방송만 해도 936만 명의 시청자가 몰려들 정도였죠. 미국판 복면가왕은 이후 시즌2도 성황리에 마치고 올해 2월에는 시즌3도 방영되었었는데 이것은 첫 방송부터 2373만 명의 시청자들을 불러 모아 미국인들이 복면가왕에 얼마나 흠뻑 빠져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한국의 복면가왕에 매료된 국가는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호주에서는 지난해 9월 네트워크 10에서 복면가왕 호주판을 방영하여 첫 방송부터 156만 명의 시청자들을 불러 모았는데 이후에도 이 방송이 기록한 시청률은 2015년 이후 호주에서 방송된 프로그램 중 최고였을 정도로 역대급이었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역시 지난해 11월 8일 복면가왕 프랑스판이 첫 방송부터 20%에 육박하는 압도적 시청률을 기록하며 복면가왕이라는 한국적 포맷이 유럽에서도 대성공을 거둘 수 있음을 증명하였죠. 그리고 이를 본 영국에서도 올해 1월 4일 더 마스크드 싱어 UK의 첫 방송을 송출하였는데요. 영국에서 한국의 방송 포맷을 따오는 것은 굉장히 생소하고 모험적인 시도였음에도 불구하고 660만 명의 시청자들이 복면가왕의 첫 화를 보고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다고 합니다. 종전에 BBC가 갖고 있던 최고 시청자 수가 320만 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무려 2배 이상의 압도적인 수치로 기록 경신을 한 것이죠. 한국의 콘텐츠 사업은 지난 2019년만 해도 125조 원 규모로 세계 7위이고 판권을 수출하여 벌어들인 금액만 해도 12조 원에 달한다는데요. 앞서 복면가왕에 대한 미국에서의 열풍을 다룬 언론 인디와이어에서는 한국식 예능의 흥행 요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유명 인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감춘 채 진행하는 이 기괴한 서바이벌 쇼는 전 세계적으로 5억 명 이상의 열성 팬을 집결시켰다. 조금은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쇼를 흥행시킨 것은 오직 한국의 통찰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한국인들은 음악과 춤을 매우 좋아한다는 기본적 성향을 지니고 있고 경쟁도 즐기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쇼에 열광한다 라며 복면가왕 이외에도 히든싱어, 너의 목소리가 보여 등 한국에서 획기적인 음악 예능이 제작되는 것은 모두 한국인들의 열정과 문화에 대한 통찰력 덕분이라고 서술하죠. 이러한 의견은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의 한 언론에서는 한국의 복면가왕이 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였는데요. 복면가왕에서는 가수, 배우, 스포츠 스타 등 사회 각계각층의 노래를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무대에서 완벽하고 화려한 의상과 스케일을 만끽할 수 있다. 이것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이 단순한 대중음악 프로그램이 아닌 한편의 뮤지컬 혹은 오페라를 보는 듯한 감동을 느끼게 만들어준다. 또한 한국에서는 연출의 노하우를 각 국가에 직접 전수해주기 때문에 포맷을 수입한 국가마다 현지 사정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한계 역시 쉽게 극복하고 최고의 걸작을 만들어내게 도와준다. 지난 몇 년간 한국의 방송이 정작 자국 내에서는 힘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2019년부터 벌어진 변화는 가히 놀랍다고 할 수 있는데 2010년 이후 글로벌 뉴미디어 시대가 펼쳐지며 국가 간의 장벽이 허물어지자 한국 내에서 살아남기 위해 끝없이 경쟁하던 한국 프로의 독창성과 퀄리티는 세계 무대의 그 어떤 콘텐츠보다도 한국의 콘텐츠가 막강한 경쟁력을 지닐 수 있게 된 원동력이 된 것이다. 이러한 한국의 장점은 중국에서도 가히 본받고 참고할 만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며 한국을 극찬하는 기사를 내보냈었죠. 그런데 최근 밝혀진 바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정말로 한국을 본받고 있었습니다. 아니, 본받는 수준을 넘어 그대로 베끼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TV 프로그램 제작사 중 하나인 찬싱은 지난 2015년 한국 MBC와 계약을 맺어 복면가왕의 포맷을 수입한 바가 있는데요. 이때 제작된 중국판 복면가왕, 목면가왕 시즌1은 중국 내에서도 대박을 터뜨려 막대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익은 앞서 맺은 계약에 따라 MBC에게도 배분됐어야 했죠. 하지만 그들은 한한령 때문에 수익금을 송금할 수 없다 라는 핑계로 횡설수설하며 수익금을 한국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MBC 입장에서는 황당하기 그지없었을 텐데요. 이것이 단지 수준 낮은 변명에 지나지 않았음을 깨닫는 것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천싱에서 목면가왕의 이름을 복면가수를 맞춰라라는 이름으로 바꿔 새로운 프로그램을 출시한 것이죠. 누가 봐도 복면가왕을 그대로 베낀 콘텐츠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찬싱에서는 이것이 자신들만의 고유 창작 콘텐츠라고 우겼는데요. 중국의 증권시장의 상장을 추진하며 작성한 서류에서도 복면가수를 맞춰라가 자사의 오리지널 창작물이라고 명시해놨었죠. 그래서 한국의 MBC에서는 이에 격분하여 2019년 9월 중국 제작사 찬싱이 복면가왕을 표절하여 송출 중인 복면가수를 맞춰라가 지난 2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금을 MBC에게도 배분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20년 4월 MBC가 이 재판에서 승소함으로써 찬싱은 MBC에게 지난 2년간의 수익을 송금했어야 했는데요. 그것이 아직까지 단 한 푼도 지급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여기서 더 황당한 사실은 MBC가 승소한 이 재판은 한국에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중국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는 건데요.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측에서 직접 중국 제작사 찬싱에게 수익금을 MBC와 공유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찬싱은 이것을 가볍게 무시해버린 것이었죠. 심지어 그들은 상하이 인민법원에 공탁을 요청하였고 법원에서도 이것을 수용하여 현재 MBC가 중국으로부터 수익금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제작사와 법원이 결탁하여 불법을 자행하는 모습은 상식적인 선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에 중국의 매체 중 하나인 네티즌에서조차 이를 비판하는 논평이 올라올 정도인데요. 중국에서 인기몰이하고 있는 표절 작품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후난 방송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중식당 역시 한국의 윤식당을 모든 방면에서 표절한 작품이다. 친하는 객자는 효린의 민박을 표절하였으며 동경하는 삶은 삼시세끼를 그대로 복붙한 작품이다. 5천년의 역사를 가진 중국은 한때 세계에서 앞다투어 모방하길 원했던 문화대국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갖다쓰기 만능주의가 팽배하는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다. 하지만 대다수 창작자들은 표절에 대한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고 일부 사람들은 오히려 한국이 중국의 문화를 베끼는 것이 많으며 한국이 중국에게 화를 내는 것은 열등감의 표출일 뿐이라는 억지를 부린다. 이 논평을 본 중국의 네티즌들 역시 중국의 방송에서 한국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며 중국의 방송사를 비꼬고 있는데요. 중국 방송국 PD의 주요 업무는 매일 한국의 예능을 챙겨보는 거지. 중국에서는 한국의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도 베꼈어. 그런데 이 예능은 앞의 나는이라는 두 글자를 제외하고는 오직 자사의 자체 창작물이라고 해. 중국 방송국의 후아무치는 정말 상상을 초월한다 라고 비판하고 있죠. 이외에도 창작 능력이라고는 하나도 없으니 베끼는 것밖에 못하는 거야. 표절을 마음 놓고 하려고 한한령을 내린 거였구나. 중국의 전반적인 풍습이 이래. 모든 업종에서는 베낄 수 있으면 베끼고 훔칠 수 있으면 훔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지. 한국과 일본이 없었다면 훔쳐올 곳도 없는데 어쩔 뻔했어. 베끼고도 제목만 슬쩍 바꾸고 판권료는 안 주는 게 보통이야. 정말 쪽팔린다. 국민들의 사상을 모두 통일하려고 하니 창의성이 발달될 만한 토대가 마련되지 않는 거야. 과학도 그렇고 예능도 그렇고. 한국에서 고소를 해도 큰 의미는 없어. 그게 중국에서 정말 유효한 일이었다면 텐센트 같은 게임 회사는 진작에 파산하고도 남았겠지. 텐센트는 시가총액 659조로서 한국 1위 기업인 삼성전자의 2배 규모에 달하는 거대 IT 기업입니다. 창사 초기 마땅한 수익 모델이 없어 파산의 위기에 몰렸던 텐센트는 당시 한국에서 유행이던 SNS 싸이월드 시스템을 그대로 베꼈는데요. 미니홈피를 단장하기 위해 온라인 화폐로 음악을 구매하고 아바타를 꾸미는 서비스인 QQ쇼를 출시하여 대박을 터뜨렸죠. 이외에도 한국의 카카오톡과 미국의 왓츠앱을 교묘하게 섞은 위챗이라는 어플을 공개하여 중국의 메신저 시장을 지배했고 현재는 중국인 전체가 사용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수많은 이용자 수를 갖고 있기에 전세계 랭킹 3위에 올라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넥슨이 제작하여 국내에서 물풍선 신드롬을 일으켰던 크레이지 아케이드의 그래픽과 운영 시스템을 그대로 모방한 큐큐탕이라는 서비스를 출시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외에도 허핑징잉이라는 게임은 2017년 출시된 한국의 배틀그라운드를 그대로 베껴간 짝퉁 게임인데 현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모바일 게임에 오를 정도로 중국 시장을 휩쓸어버렸죠.
또한 미국 라이엇 게임즈의 LOL을 그대로 카피한 왕자 영유라는 게임은 출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2억 명 이상의 중국 유저를 끌어모았고 1년에 대략 3조 원의 돈을 벌어다주는 게임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횡포가 위험한 것은 비단 금전적인 문제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된 허핑 증인과 왕자 영유를 통해 텐센트는 막대한 돈을 벌어들여 오리지널 게임 제작사의 지분을 상당수 인수하는 만행을 저질렀는데요. 한알령, 황금방패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타국의 콘텐츠가 자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것은 맞고 짝퉁 콘텐츠를 만들어 중국 시장을 독점한 뒤 그것에서부터 생겨난 막대한 자본을 이용하여 오리지널 회사를 삼켜버리는 중국의 횡포는 자유시장 경쟁 체제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독재국가라는 특수성 아래 그것을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죠. 게임과 드라마, 예능 등의 문화 콘텐츠뿐만 아니라 이외의 각종 산업에서도 이러한 중국의 횡포는 만연해왔기 때문에 미국 역시 중국에게 이것을 멈출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요. 중국의 부당한 행위에 이권을 빼앗겨 결국 그들에게 종속되어 버리는 비극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전 세계가 연대하여 중국을 제동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버블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